동창 모임에서 골든벨 울렸다가 분위기 싸해진 이유.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미묘한 순간들. 동창 모임에 가면 참 묘한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학창시절 이야기,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 이제 은퇴했어. 혹은 난 은퇴 준비 거의 끝났어.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한 동창 모임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골든벨 울렸다. 회사 생활 끝. 은퇴. 그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웃음이 어색했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인데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주제가 우리 세대에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건드리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동창 모임의 어색한 순간을 통해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격차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월급도 비슷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다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군가는 아직 막막합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 은퇴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반응이 미묘해집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은퇴 후 더 바빠진 친구. 제 지인 중 한 명은 55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그 친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처음에는 다들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바빠 보였습니다. 평일에는 작은 컨설팅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을 하고, 평소에는 책도 쓰고 강의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이 훨씬 재미있어.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됩니다. 사례 2 은퇴했지만 더 불안해진 친구. 반대로 다른 친구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그 친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말은 담담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는 느낌. 하루가 너무 길다는 느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이 친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은퇴만 기다렸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례 3 가장 늦게 준비했지만 가장 만족하는 친구. 또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은퇴 준비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공부, 평생 해보고 싶던 사진 취미,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가 두렵지 않아. 이미 다른 삶이 있으니까.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여러 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돈의 준비.
연금, 저축, 투자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필요합니다. 2. 일의 준비. 완전한 직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강의, 취미 기반 활동, 작은 사업 등 역할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3. 관계의 준비.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골든벨 울렸다. 사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 은퇴할까? 준비는 되어 있을까? 은퇴하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래서 잠깐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은퇴라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은퇴는 인생의 하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려가는 인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남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골든벨 울렸다고 말할 때 부러움도 불안도 어색함도 함께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이제 은퇴한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한다.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네. 은퇴 후 삶이 갈리는 진짜 이유. 왜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질까? 앞에서 동창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축하받고 누군가는 은퇴 이유가 막막합니다. 같은 은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과 노년학 연구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 아니라 목적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와 여러 노년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단순히 쉬기만 할 때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때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즉, 은퇴 이후 삶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인간의 뇌는 은퇴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완전한 휴식을 지속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가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크게 두 가지 상태를 반복합니다.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상태, 휴식하며 회복하는 상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영구적인 휴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계속 쉬기만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쉬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울감 증가, 인지 기능 저하, 삶의 만족도 감소.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유지, 스트레스 감소, 행복감 증가 같은 은퇴 생활이라도 생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은퇴 우울증이라는 현상.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은퇴 우울증 리타이어먼트 디프레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사람, 인간관계가 직장 중심이었던 사람, 취미나 외부 활동이 없었던 사람, 회사에서 30년, 40년 동안 한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뇌는 일종의 정체성 공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 사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목표 상실이 뇌에 실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2의 직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퇴 준비 이야기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2의 직업.
하지만 이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역할이 있는 활동.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 2. 꾸준히 이어지는 활동. 가끔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되는 활동. 3. 사람을 만나는 활동. 혼자가 아니라 관계가 생기는 활동.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들이 사는 마을. 노년학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입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길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자들이 이유를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살아갈 이유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텃밭을 가꾸고, 누군가는 마을 아이들을 돌보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건강하다. 은퇴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사업, 큰 투자, 완전히 새로운 인생.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작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꾸준히 하는 취미 하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하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하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삶의 균형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돈이 아주 많지 않아도 관계와 활동이 있으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될 미래. 몇 년 뒤 또 동창 모임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나 이제 퇴직한다. 나 연금 받기 시작했다. 요즘 뭐하고 지내?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바빠 죽겠다. 할 게 너무 많아. 반대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있지 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준비의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돈만 준비했느냐? 아니면 삶 자체를 준비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지금의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취미가 없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취미가 없습니다. 지금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은 은퇴 후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가장 현실적인 시작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즐거운 활동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골든벨을 울릴 날이 옵니다.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졌지만 사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 이제 은퇴한다. 그때 그 말이 막막한 선언이 될지 아니면 기대되는 시작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